인척이 2를 해서 검색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능적인 있죠. 그 약간 결함이 있는 부분도 있으면 우리가 두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복리, 그죠? 복자, 하여튼 거기 소팅을 해주는데요. 그럼 여기서 보면 복자를 치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죠. 거기에 그래 된 게 소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관비라 했잖아요,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다 하면 거기에 해당이 맞는 게 뭐 여러 가지 요거의 쓰임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제일 811번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그죠?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발.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제 끝이 보통 있다면 이게 페이지 다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페이지 다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편하죠? 네, 그런 다음에 딱 넘깁니다. 나중에는 이거 거래처를 어떻게 다느냐, 그거는 지금 현재 논의가 아니고요. 넘어갑니다, 저기까지. 그럼 차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안 넘어가요, 안 되지. 왜냐면 여기에 차변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만 입력되고 대변 입력이 안 되는 구조예요, 차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숫자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라는 말이 제가 이 숫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입력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를 도대체 어떻게 입력할 거냐. 이 숫자를 입력할 때 보면 이 단위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크잖아요, 그죠? 이거를 밑에 숫자 키패드에 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많이 그리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어차피 회계 프로그램은 숫자를 많이 쳐야 되니까 숫자 입력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숫자는 천 단위로, 그죠? 천 단위는 숫자 키패드에 보면 플러스 키가 크게 된 거 있죠, 그죠? 숫자 키패드에 보면 플러스 키가 크잖아요. 길게 낸 거 있죠. 천 단위를 이걸 치면 천 단위로 딱딱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면 만약에 만 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만 원이라면 1하고 10하고 뭡니까? 10 치고 뭡니까? 플러스 키 엔터 이렇게. 그럼 딱 쉽게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치죠. 얘는 10하고 뭐야? 10하고 빵빵. 천 단위는 뭐야? 10하고 요거 두 개가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플러스 키 있죠. 플러스 하나 10 치고 플러스 키 두 번 치면 뭐예요? 천 단위가 되고 요걸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복리후생명하면 금액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 둘 셋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숫자 키로 하나 둘 이게 있죠. 이렇게 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요걸 어떻게 칩니까? 10에서 빵 이렇게 되겠습니까? 빠르잖아요, 그죠? 10빵 이렇게 하고. 그럼 대변해 보겠습니다, 그죠? 대변해 보면 4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죠, 그죠? 그러면 현자를 치면 돼요. 현자를 치면 현금과 관계되게 나와요. 그럼 현금 이렇게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차변에 적었으니까 뭐야? 대변의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뱉어내요. 그죠? 그럼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넘기면, 딱 넘기면 밑에 딱 보세요. 밑에 가서 딱 올리면, 여기에 해당의 커서를 올리면, 여기 하단 분계가 뭐야? 차변의 복리후생 및 대변의 그죠? 현금, 요렇게 있죠. 요 회계 처리를 요렇게 지금 나타납니다. 제시된 자료를 읽어서 이렇게만 입력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죠? 방법, 그죠? 요거 숫자 때문에 그래요. 숫자를 자유롭게 빨리빨리 좀 칠 수 있는 거. 자, 이거 1월 2일자 그려볼게요. 요거 해보겠습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그죠? 외상값이 들었다. 원래는 요거부터 해야 돼요. 요거 받았다. 요거, 그죠? 돈 받았다. 근데 요거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부터 한번 해보면 3번.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뭔지 아세요? 코드를 알면 좋죠. 이걸 현금으로 치지 않고 이렇게 제처럼 이렇게 알면 얼마나 좋아요. 번호를. 근데 번호를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번호를 9개만 알면 제만큼 칩니다. 9개는 그죠? 9개 계정 과목을 나중에 말씀드릴 거란 말이에요. 9개를. 그래서 현금을 해서 넘어갑니다. 1000만원 쳐야 되잖아요. 그죠? 칠 때 어떻게 해요? 10 빵빵 이렇게 치면 편하겠죠. 그죠? 그럼 10 어떻게 해요? 10 뭐야? 빵빵 그죠? 뭐야?
10 빵빵 이렇게 밑에 그죠? 위에 플러스 그 밑에 엔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은 뭡니까? 외상값이다, 그죠? 그러면 대변 4번 치고요. 4번. 그럼 여기에 대체 차익이 뭡니까? 지금 차변만 있고 대변은 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면 차변이 부족해요, 플러스면요 대변이 부족해요, 이 말이에요. 수익은 플러스, 차변 비용은 마이너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요. 지금 이제 대변이 부족해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4번하고 여기에 4번 치고 그 다음에 현금이잖아요, 그죠? 아니 외상매출금이죠, 그죠? 그럼 요것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외상매출금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 번호를 자 그렇게 치면 뭡니까? 밑에 하단 분계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 번호를 좀 알고 요것도 좀 알면, 그죠? 4개만, 9개만 알면 이걸 굉장히 빠르게 칠 수 있단 말이에요, 매출이나. 자, 1월 3일자 그래 볼게요. 1월 3일자 그래 보면 매출부터 먼저 인식하죠?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상품, 여기 볼게요. 대변에 상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을 치면,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상자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잖아요. 상자에 대한 게 너무 많고. 그럼 상품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을 치면. 상품이라는 계정이 있잖아요. 그럼 매칭이 되면 딱 바로 들어가 버리죠. 나는 지금 상품을 치려는 게 아니라 상품 매출을 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뭡니까? 잘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상품 매까지 치면요. 그런 해당이 되는 조건에 맞는 걸 소팅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1억, 100 빵빵. 그죠? 100 빵빵. 그러면 차변에 그죠? 3번 해가지고 현금으로 7천 받았죠? 번호를 좀 알면 이렇게 해야죠. 7천 이렇게 하면요. 위가 지가 알아서 뭡니까? 대체 차익에서 뭡니까? 차변에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차변에 3천만이 부족해. 이렇게 지가 대체 차익을 지가 알아서 해준단 말이야. 그럼 3천은요? 외상 매출금이구나? 그럼 이걸 번호를 알면요. 좀 알면. 이렇게. 그럼 대체 차익이 딱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번호를 알아야 될 부분을 실무자라면 나중에 다 알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익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9개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9개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9개가 뭐냐 했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게 어렵지 않는데 101번, 102번, 103번 251번, 2번, 3번 108번, 120번, 110번, 120번 이렇게 요거만 9개만 알면요. 그죠? 9개만 알면 요거를 이렇게만 칠 수 있으면 빨리 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이 분계보다도 메인 매출점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좀 어렵지 않잖아요. 101번, 102번, 103번, 251번, 2번, 3번 요것만 그죠? 108번, 110번, 120번 이 전부 다 대형 계정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현금, 101번이 현금, 보통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거는요. 여러분 아까 배우셨잖아요. 외상매입금, 251번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 그 대응하는 계정이 뭐예요? 외상매출금, 받을로움, 미수금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배웠던 채권채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몇 번은 적었다.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요 뭔지를 딱 해보세요. 그것만 외우면 조금 쉽게 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이 메인 매출점 일반 전표를 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메인 매출 전표 칠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요거의 가장 빠른 방법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죠? 굳이 이걸 보세요. 이거 굳이 이렇게 검색 안 하더라도 뭡니까? 이 대변에 그죠? 이거 우리가 401번에 1억 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죠? 사변에 있죠. 현금 받았으면요. 101번에 그죠? 7천. 그죠? 4번에 108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빠르게 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별다른 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2개 그죠? 101번 굉장히 많이 쓰니까 그래요.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그렇게만 좀 익혀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칸을 채워보세요. 제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칸을 딱 채워봐야지 뭐가 중요한지 제가 적어주면 그거 적어주고 땡이에요. 한번 적어봐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부분 한번 볼게요. 두 가지는 이거는 빼고요. 이 기업에서 보면 가장 빈번한 거래가 뭐냐면 현금이 나가고 들어온 거래가 가장 빈번하죠.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잦을까요? 나가는 게 잦을까요? 현금이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훨씬. 매일 밥 먹고 돈 나가고 뭐 사고 돈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 현금이라는 그죠? 이 거래가 나가고 이거는 돈이 나갔죠, 그죠? 이거는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거래가 너무 빈번하니까 차변 대변이라고 나누는 조차도 뭡니까? 상당히 힘들다 이거죠. 차변 대변 나누는 조차도. 그래서 조금 더 있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1월 1일 날 제가 가보면요. 1월 1일 날 가보면 요 분기가 있죠, 그죠? 요 회계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번에 보면 출금이라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출금이라고 있죠. 2번은요. 입금이 있죠. 요 두 가지는 오로지 있죠. 단일 거래, 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래 있죠. 돈이 나가고 뭡니까? 돈이 들어오고 요 현금만 돼 있죠, 그죠? 오로지 이 거래가 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얘는요, 현금하고 다른 게 찌끔찌끔이죠. 그런 건 안 되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래는요, 그런 게 빈번하니까, 또 출금이 가장 많이니까 1번인 거예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출금 전표니까 출금인 거고, 입금은 그 다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굳이 요거를 차변 대변할 필요 없이 현금은 뭐야?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있죠. 하는 건데, 요거는 돈이 나간 거잖아요.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1번 해볼게요. 요걸 1번. 1번 하면 출금하면 자동적으로 요 대변에 있죠. 대변 돈이 나갔다는 건 대변은 지가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출금하고 여기에다가 복리후생비를 적겠습니다. 복리후생비를. 그래서 요거 보면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을 보세요. 만원 적었어요. 엔터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차변만 적으면 대변은 자동적으로 뭡니까? 돈이 나간 걸로 그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 줄만 입력했는데 회계 처리는요. 복리후생비 현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굳이 차변 대변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분기를 100번 한다 하면 100개를 한다 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2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번만 하면 되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숙담하면서 돈 나가서 뭐 돈 썼네요 하면 여비 교통비 얼마 썼니 하면 2만 원. 또 얘기하면서 그죠? 돈 뭐 썼는데 통신비 얼마 나갔지 이렇게 하면 수도 강렬비 뭐 3만 원. 뭐 그죠? 소모품비 얼마 샀는데 이렇게 하면 15,000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그렇게 해서 쭉쭉쭉 칠 수 있는 거잖아요. 편하게 칠 수 있도록 하는 거. 출금이라는 용도 아시겠죠? 그럼 이 두 개를 지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여기에 클릭하면 여기 묶음이니까 차대는 같이 선택이 돼요. 위쪽으로 하면 이게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거고 이거 빼고 요거만 하면 요거 그죠? 두 개만 딱 선택되죠? 요걸 지울 수도 있어야 되죠. 지우는 거는 저 위에 보면 요 위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있죠. 빨갛게 표시된 거 있지 않습니까? X 있죠. 여기에 지금 펑션키 4 F5인데 F5를 안 내놨습니다. 삭제는 그죠? 숨겨놨어요. 펑션키 온데 여기 X를 딱 요거 있죠. 딱 클릭하면 여기 삭제가 됩니다. 여기 가서 삭제하는 거 또 알아야 됩니다. 여기 클릭하면 두 건의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 이해하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삭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지금 내가 지우고 싶으면요. 원하는 거 요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우고 싶으면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의 이 한 출금이라는 이걸로 하나만 입력하고 원하는 거래 있죠. 차대변을 전부 다 할 수 있더라. 그죠? 이렇게 하든 차대변 나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금을 안 하면 틀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차변 대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월 2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치지 말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현금이 들어왔다면 여기에 있죠. 2번 이렇게 입금하고 그죠?
외상배출금 있죠? 그죠? 하면 지가 자동적으로 뭡니까? 입금이란 말이 현금이 들어온다고 지가 인식하니까 요 반대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입금. 오로지 이 거래가 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면요. 출금이면 돈 나갔으면 출금, 돈 들어왔으면 입금.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없어지겠네. 자, 그죠? 요거다, 그죠? 근데 1월 3일 거래는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혼합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차대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있죠. 여러분들 이해를 지금 했는데요. 이거 이상 있냐 하면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능. 나중에 이제 거래처를, 그죠? 여기서 임식하는 방법은 거래처 원장할 때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는요, 지금 여기에서 굳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죠?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그 내용,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강의를 다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장할 때 여기서 연동되는 개념은 나중에 보고 할 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깔아가지고 일자별로 해서 제가 맞추는 형식 있죠. 요 형식에 따라가지고 특히 요거 있죠. 요거는 좀 입력을 해보고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좀 되리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꼭 좀 미리 일반 전표 입력을 좀 미리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